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개봉기를 올렸던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판과 비교 리뷰를 이어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일한 브랜드에서 이제 같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성능에 대한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그 또한 고객 기만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해외 여러 컨슈머 사이트에서 갤럭시 S10 시리즈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갤럭시가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국내판과 동일한 제품인지 판단을 하는 데에도 오늘 리뷰와 함께 이어질 여러 리뷰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벤치마크 비교와 이제 배터리 성능, 사용 시간 테스트고요. 처음에는 이제 게임 성능까지 이제 포함해서 리뷰를 해볼 계획이었는데 게임 성능 정리에 대한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뷰 톤도 줄이고 집중도 또한 높이기 위해서 이제 부득불 오늘은 벤치마크 테스트와 배터리 테스트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볼 텐데요. 타사기기와 삼성 갤럭시 안투투 테스트 비교를 하면 점수 노름을 왜 하냐고 부들부들 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으세요. 자, 그렇지만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냅드래곤 AP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 안투투 벤치마크의 유감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던데요. 역시나 안투투는 스냅드래곤에 친화적인 건지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국내판의 경우에는 33만 점 정도, 그리고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홍콩판의 경우에는 36만 점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 대비 CPU에서는 조금 더 우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던데요. 안투투 테스트로는 이 CPU 성능 또한 스냅드래곤 855의 홍콩판이 약 20% 정도 성능이 더 높은 걸로 측정이 되었고요. 오히려 언제나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지던 GPU에서 이제 1만 점 정도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점수로만 보자면 이제 국내판의 경우에도 스냅드래곤 845 대비해서도 이제 GPU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치마크가 아니라 언제나 실사용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게임 리뷰도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S8 정도까지는 이런 배치 앱들의 샘플 영상만 가지고도 이제 스냅드래곤 AP를 사용한 기기들과 차이가 구분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게임 테스트 등의 실사용 테스트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픽벤치를 보면 역시나 안드로이드는 이제 멀티코어 성능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싱글코어 성능에 따라서 이제 반응성의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홍콩판의 경우에는 이 싱글코어가 국내판 대비해서 20% 정도 낮게 측정이 되었음에도 멀티코어 성능이 10% 정도 높아서 안투투에서 CPU 점수가 높아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이제 싱글코어보다 멀티코어 성능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AP 개발도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점수 차이 진짜 점수 노름인 건 맞습니다. 두 기기 모두 절반 정도의 성능 점수를 보이는 중국기들과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체감은 2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벤치 테스트로는 엑시노스 사용한 국내판이 반응 속도가 좀 나을까? 막연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요. 자, 그렇지만 현실은 곧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해보겠지만은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홍콩판이 조금 더 빠릅니다. 벤치마크 앱들은 이제 신뢰를 못한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선 내용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벤치마크 앱 테스트로 이 두 기기에 대한 배터리 테스트는 가능할 겁니다. 자, 제 손에 들어온 시점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출고 시기는 어차피 비슷할 거고요. 테스트 결과를 바꿀 정도로 배터리가 손상이 되어 있지도 않을 겁니다. 두 기기 모두 디스플레이는 100%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충전기 연결이 된 상태로 배터리는 100% 완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동시에 시작을 해볼 테고요.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이 배터리가 얼만큼 소모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원부터 차단을 하고요. 시작. 지금 오른쪽이 홍콩판이고요. 왼편이 국내판입니다. 이제는 이런 벤치마크 앱에 있는 렌더링 테스트로는 서로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자, 같이 시작을 했지만은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홍콩판은 이미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이 엑시노스 9820 탑재한 국내판 좀 남았고요. 자, 이제 국내판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보자면 일단은 95%대 94% 배터리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내용을 테스트를 했는데도 배터리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10회 정도 먼저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연속으로 10회 테스트 후에 이제 국내판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46% 남았었고요. 그리고 홍콩판의 경우에는 56%의 배터리가 남았었습니다. 같은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이제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국내판의 경우가 이제 회당 평균 5.4%로 배터리를 조금 더 많이 소모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홍콩판 같은 경우에는 회당 4.4%, 소모율의 차이는 약 20% 정도가 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두 기기 모두 안투투에서는 이제 3회차부터 점수 단위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연속 테스트 결과를 보시다시피 뭐 스로틀링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수준이고요. 뭐 근데 고성능 게임을 할 때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또는 이 이상의 부하가 걸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연속 테스트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제 별도로 온도 측정을 해보질 않았는데요. 두 기기 모두 5회차 이상에서 이제 버튼이나 디스플레이 부분이 무척 뜨거워졌고요. 이 상태에서는 손에 들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기에는 뭐 조금 불편한 수준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이제 킥벤치 테스트 또한 진행을 해봤는데요. 킥벤치 역시 국내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회당 약 1.7%의 배터리 소모를 했고요. 홍콩판의 경우에는 약 1.2% 정도의 배터리 소모를 했습니다. 자, 비율로 봤을 때는 30% 정도의 소모율 차이가 나고요. 안투투 테스트보다 배터리 소모율이 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테스트임에도 싱글과 멀티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홍콩판에 비해서 이제 국내판의 경우에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수의 편차가 꽤 나는 걸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실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차이가 실사용에서도 느껴지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이 벤치를 이용한 배터리 소모 테스트 외에도 동일한 영상 샘플을 가지고 연속 재생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국내판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에서 약 12시간 24분, 그리고 홍콩판의 경우에는 약 13시간 17분으로 53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AP 외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이렇게 재생 시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AP에서 전성비 차이를 보이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엑시노스 AP가 퀄컴 스냅드래곤 대비해서 GPU는 부족할지언정 CPU와 전성비에서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앞선 테스트 보셨다시피 뭐 GPU와 CPU 동시에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안투투는 물론이고요. CPU만 테스트가 되는 킥벤치, 그리고 동일한 샘플을 이용한 영상 재생 테스트까지 이제 모두 홍콩판이 우수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냅드래곤 855 같은 경우에는 7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엑시노스 9820 같은 경우에는 8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나노미터 정도의 차이 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이제 어땠을지 몰라도 갤럭시 S10 에센셜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홍콩판이 이제 전성비가 더 우월한 걸로 보입니다. 자, 배터리 소모율에서는 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3100mAh의 배터리와 동일한 충전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행용 어댑터의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대 9V 1.67A의 15W 삼성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어댑터고요. 이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퀵차지 2.0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홍콩판과 국내판 모두 1시간 35분 정도의 완충이 가능했고요. 여기에 PD 충전기라든지 퀄컴 퀵차지 3.0 충전기를 연결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S10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도 가능하죠. 삼성의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할 텐데요. 뭐 지금 저는 삼성의 고속 무선 충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호환 충전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진 호환 충전기의 경우에는 최대 9.5W 정도 이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호환 무선 충전기로도 일단 화면상에 고속 무선 충전 중이라는 메시지 나왔고요. 그리고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까지는 2시간 21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 뭐 충전 시간이 평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차후에 25W 충전이 지원이 될 거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갤럭시 S10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아보지는 못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일단 뭐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난 성능을 가지고는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국내판이나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홍콩판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능 부분의 차이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게임과 뭐 실사용 후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슷한 성능이듯 하면서도
국내판과 홍콩판의 배터리 사용 시간의 차이는 명확하다. 그리고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의 차이는 실사용에서도 무척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갤럭시 S10 에센셜 국내판을 먼저 받아 사용해보면서 이 부분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한동안 배터리 빵빵한 아이폰이나 샤오미 스마트폰 위주로 사용을 해보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책장에 짱 박아뒀던 보조 배터리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 UI의 동일한 AP, 그 일반적인 사용에서 차이를 보이긴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배터리 사용 시간의 차이가 이 사용성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리뷰는 게임 비교 리뷰가 될지 아니면 사진 비교 리뷰가 될지는 아직 자료 정리 중이라서 다뤄낼 수는 없는데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반 차이가 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저는 이미 테스트 다 마쳤거든요. 스포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음 리뷰를 위해서 남기고요. 그럼 조만간 빨리 정리를 해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